DHT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머리에 좀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을 하고, 전립선에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베스트 비뇨약과의 비뇨약과 전문의 조민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OX 퀴즈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X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든 남성이라는 게 조금 정의가 애매하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40대, 심지어는 30대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이 될 만한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계셔가지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또 마냥 전립선의 크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종합적으로 배뇨 증상이나 다른 소변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젊은 나이에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단뇨반이나 빈뇨 같은 증상들을 겪기 시작하시는데요.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는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반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뇨나 급박뇨, 야간뇨 이런 증상들도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므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X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다른 질환입니다. 사실 생기는 부위도 조금 다른데요. 전립선 암은 대부분 전립선의 바깥 부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비대증은 주로 가운데 부분에서 소변 나오는 길을 막으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한다고 전립선 암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만 간혹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두 병이 다 공통적으로 PSA라는 피에서 발견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질 때도 이 PSA가 오르기도 하고 전립선 암이 생겼을 때도 PSA가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X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의 크기만으로 진단이 되진 않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크더라도 증상이 없으면서 소변 속도라든지 다른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전립선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심지어는 정상 범위임에도 소변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면서 요속이 떨어지는 등 비대증과 관계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실제 조금 더 내시경이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좀 더 면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기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발기기능 그리고 사정기능이 꼽게 되는데요. 요즘 수술 기법들 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저희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에서도 그런 수술법들을 대폭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전립선 크기나 상태, 그리고 증상,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맞추어서 적절한 방법을 수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나온 많은 수술들이 이런 성기능 보존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커질 수밖에 없는 장기입니다. 같은 약을 먹더라도 언젠가는 약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고요.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점점 심해질 뿐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방광 기능이나 전립선의 악화 정도가 균형 상태에 놓이면서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광 기능, 전립선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편해졌다고 진단을 늦추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음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의사별로 좀 개인차가 있겠으나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는 그래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배출되고 다른 쪽으로 소실되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장 기능의 최소한 유지가 되기 때문이고, 간혹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야간뇨라든지 빈뇨, 급박뇨 같은 방광 저장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수분 섭취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전립선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가운데 부분의 조직들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 요도를 좁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전립선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부분을 근치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술 기법들이 최근에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 수술할 경우 전립선 비대증 재발 없이 편안한 일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불편해 하시면서 그런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먹는 약으로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의 완화를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편하게 소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개념이지, 그 약을 먹거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전립선 자체가 작아진다거나 아예 치료가 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골반 근육 근처에 혈류순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하체 운동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 러닝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골반 주변 근육, 전립선 주변의 근육,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전반적인 전립선의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고, 방광의 기능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전립선 증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립선과 탈모 두 가지 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몸에서 대사돼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DHT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머리에 좀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을 하고, 전립선에 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여러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증상들 중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걱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꼭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